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역상곡 함수의 로그 표현에서 왜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이 오른쪽처럼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상곡 함수의 로그 표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의 역함수는 문자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를 대입하니까 이와 같이 되고요.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정의로부터 하이퍼보릭 사인 x는 2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와 같이 되죠. 우리 이 식을 y를 x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x는 y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해서 y를 x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양변에 1을 곱하니까 2x는 이퀄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고, 따라서 양변에 다시 2의 y승을 곱해버리겠습니다. 2의 y승을 곱하니까 2x 2의 y승은 이퀄, 자 2의 y승을 곱하니까 2의 2y승이 되고,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2의 마이너스 y승하고 2의 y승을 곱하니까 2의 0승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한쪽으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2의 2y승 마이너스 2x 2의 y승 마이너스 1 컬처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 잘 보면 2의 y승은 얘를 문자를 치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2의 y승을 우리가 편의상 x라 놨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 놓으면 분명히 지수함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x는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식 자체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x 그리고 마이너스 1 컬처로입니다. 이것은 대문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합의 개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 최고청합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자, 이와 같이 되는데요. 자, 이때 보다시피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는 무형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 대신에 2를 넣어보세요. 1 빼기 루트 2, 루트가 1.4였으니까 당연히 음이 나오죠. 근데 지수함수는 항상 치역이 양수이기 때문에 x가 음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x는 얘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 위에 써놨던 것처럼 x가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근데 요 x는 이걸 문자를 치환한 것이었으니까 다시 원래 문자로 되돌려놔요. 2의 y승은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제 y를 x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의 자연로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의 자연로를 취하니까 좌변은 y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 y가 바로 y 콜 사인 x의 y 콜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역함수인 얘에서의 y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의 역함수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1번은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을 증명하도록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2번이 좀 까다로워요.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제 y는 이퀄 1번 증명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다.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생각합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는 문자를 바꾸면 되죠. x는 이퀄 하이퍼보릭 코사인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y는 하이퍼보릭 사인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였다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가운데가 플러스예요. 2의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y를 x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하고요. 2의 y승 마이너스 y, 그리고 다시 양변에 2의 y승을 다시 곱하니까 2x 2의 y승 2의 2y승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고요. 한쪽으로 다 넘기니까 2의 2y승 마이너스 2x 2의 y승 플러스 1 이퀄처럼 이와 같이 됐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끝에 상수항 앞에 부호가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네요.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x를 2의 y식이라고 보겠습니다.
x를 2와 y승을 한다면 그럼 당연히 x는 양수가 돼야 되고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식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x 플러스 1 이퀄0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역시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공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1차 좌표 계수가 짝수이거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간편공식을 적용하죠. 첫 좌표 계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되면 무형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x하고 루트 x점 마이너스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가 뒤에 거보다 커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음이 나오니까 아예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워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함부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얘와 똑같이, 왜냐면하고 대문자 x가 양수이므로 라고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못 얘랑 똑같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x 마이너스 루트 x점 마이너스 1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양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하나하나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마이너스가 왜 무연근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에 우리가 지금 치환했을 때 2와 y승을 x로 놨었잖아요. 자, 여기가 y축이에요. 자, 그런데 2와 y, 여기는 이제 대문자 x가 되고요. 자, 그래프의 윤곽을 그려보면 2와 y승, 자, 이런 그래프잖아요. 이게 2와 y승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보다시피 2와 y승 다 0보다 크거든요. 0보다 큰데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y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요, y가 양수면은 2와 y승은 분명히 1보다는, 여기가 0,1이거든요. y가 양수면은 이 대문자 x는 1보다 커야 돼요. 이해됐죠? 얘가 1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만약에 y가 음수가 된다면은 그러면 그때 대하는 함수값이 바로 x인데 x는 1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보세요.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이 함수는 보다시피 y축 대칭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y값을 공유합니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역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정역을 축소시켜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y = x라는 직선의 대칭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반만 축소시켜서 그려진 그래프가 바로 이것이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그래프예요. 이해됐죠? 자, 이 식을 잘 보고 그림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1,0 역쌍곡 함수 하이퍼보릭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정역이 1보다 크고 그리고 이 치역을 나타내는 y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가 0보다 크군요. 이해됐나요? 저 그림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y가 0보다 크면 이 x는 1보다 커야 되고 y가 0보다 작으면 x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노란색 그래프의 치역이 y인데 y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x는 분명히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무연근이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양수는 양수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군요. 맞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때 좀 더 자세하게 이 두 개를 곱을 해보세요.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합과 차의 곱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죠. 루트로 벗겨내니까 이와 같이 되고 1 이와 같이 됐어요. 두 개 곱해서 1이거든요.
두 개 곱해서 1이니까 하나가 만약에 3이면 다른 하나는 3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두 개 곱해서 1이 나왔으니까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역수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역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가 1보다 크면 다른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게 더 1보다 크겠어요? 이게 덧셈이고 얘는 뺄셈이니까. 그럼 만약에 크다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역수가 됐죠. 그래서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곱해서 1이 나왔으니까 한쪽은 1보다 커야 되고 다른 한쪽은 1보다 작은 값이면서 역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고 x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고 이것도 양수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보다시피 앞에서 다 확인해 본 것처럼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y 치역이 되는 y가 되려면 y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양수여야 되잖아요. y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1보다 큰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번보다는 좀 까다롭죠. 그래서 2번이 자칫 잘못해서 이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가 답이 안 되어 나왔으면 당연히 선생님 보고 채점 안 해도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채점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학교 중간고사에서도 그 미분적분학 그 교양 과목이든 뭐 이렇게 시험을 내잖아요. 증명 문제 내면은 여지없이 이렇게 잘못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내기 참 좋은 문제라서 2번 같은 경우는 각별히 신경 써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 x를 확인해 본 결과 이 x가 바로 x가 2의 y승인데 2의 y승이 확인해 본 결과 1보다 커야 되잖아요. y가 양수니까 2의 y승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큰 2의 y승은 얘밖에 없어요. 이게 x라고 나왔었던 거거든요.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양변에 자연로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로를 취하니까 y가 되고 그 y가 바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를 바꾸고 y로 표시되는 x가 y로 표시된 거를 바꿔서 y를 x로 표시하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쭉 계산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y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으로 되고요. 그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니까 ln 로그를 취하니까 진수의 거듭표 로그 앞에 배수 내려온 게 이거고 이거는 이제 뭐 다시 쓴 게 이거 역함수였으니까 이걸 쓴 거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1번에 비해서는 조금 따져야 될 게 좀 많았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익혀두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막 연초부터 계속 이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연고대를 지원한다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쯤 돼서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공식도 많이 외워야 돼요. 주관식 준비한다고 해서 증명만 열심히 하고 공식 안 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도 외워야 되고요. 증명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쯤부터는 증명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2번까지 이해됐으면 이번에는 3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입니다. 3번도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3번. 자, 이제 y는 이퀄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역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자를 바꾸면 되죠. x는 이퀄 하이퍼보릭 탄젠트 y입니다. 자, 따라서 하이퍼보릭 탄젠트 y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코사인, 하이퍼보릭 사인을 만들 때 하이퍼보릭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하이퍼보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이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이니까 이렇게 되죠. 원래 2가 있는데 약분해버린 거예요. 2분의 했는데 2는 약분돼서 결국 이것만 남잖아요. 여기에서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2의 y승을 다 곱해봐요.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다 전개하니까 주어진 식은 2의 2y승 플러스 2의 0승 1, 여기도 2의 2y승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x가 y로 표현된 것을 y를 x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이게 맞는지를 확인해 볼 생각이거든요. 양변에 이걸 곱해요. 그래서 x 2의 2y승 플러스 1, 2의 2y승 마이너스 1이죠. 이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거 지워도 됐죠? 다 적었죠? 자, 이제 전개를 하겠습니다. x2의 2y승 플러스 x는 이퀄 2의 2y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는 2의 2y승을 공통으로 보고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넘기면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넘겼으니까 1 더하기 x가 되고,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2의 2y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양변에 1 마이너스 x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는 정역이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x는 1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2의 2y승은 이퀄 얘로 나눠버리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되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변에 자연로를 취하겠습니다. 로그를 취하니까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오고,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 되고,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됐습니다. 양변에 2로 나누면 되네요. 그래서 y는 바로 이 y가 바로 y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y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가 되는데 그 값이 2로 나눈 값이거든요. 2분의 1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다 증명이 됐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4, 5, 6번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 4, 5, 6번도 물론 지금 증명한 과정처럼 똑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 정리 바로 위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교재 요 정리가 332잖아요. 331 정리를 살펴보세요. 331 정리를 보면 다음 같은 정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쌍곡 함수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 정리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리들,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에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요. 마찬가지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x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에다가 x 대신에 x분의 1을 세 번째,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증명을 다 했었습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x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이게 구해지잖아요. 이미 다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1번, 2번, 3번을 다 증명했었으니까 이제 4번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니까 요거잖아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근데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여기 있어요. 로그 x 더하기, 자, 근데 x 대신에 뭘 대입했습니까?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 루트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모양이 바로 이거예요. 그대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x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에다가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그러면 로그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보세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니까 x분의 1 루트, 여기는 x의 제곱분의 1,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예요. 이거 처음에 한번 많이 헷갈리거든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이 플러스고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단서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만 얘는 x의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런 범위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위 문제를 다룰 때 이 식은 맞게 해놓고 나서 범위를 반대로 이렇게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틀린 말이니까 이것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제한 조건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5번도 증명이 됐고요. 그 5번이 이런 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x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것인데요. 자, 2분의 1 로그, 자, 조금 전에 했던 여기다가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고 통분을 해요. 다시. 그 x분의 1, 여기 x 대신에 x분의 1 하니까 x분의 x 마이너스 1이군요. x분의 x 플러스 1, xx 약분되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나와요. 여기는 로그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게 바뀐 이유를 알 수 있겠죠?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요거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세요. 2분의 1 로그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해됐죠? 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선생님 부호를 반대로 써놨네요. x 대신 x분의 1이니까 통분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맞고요. x분의 1을 대입하니까 x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예요. 부호를 반대로 써놔서 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로그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상곡 함수의 로그 표현 6가지를 모두 다 증명을 해봤습니다. 특히 2번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나머지 4, 5, 6번은요. 여러분들 이 성질만 알면 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서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1, 2, 3번만 기억하고요. 4, 5, 6번은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응용을 하면 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